안녕하세요, 블랙스완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가 장중 8만원을 드디어 터치했죠. 8만 100원까지 올랐었는데요. 자, 드디어 8만전자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지난 4월이었죠. 273조 4160억까지 떨어졌던 이 삼성전자의 시총이 불과 8개월 만에 477조 가까이 올랐는데요. 엉덩이가 무겁기로 둘째가라며 서러운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최근 8개월 동안 정말 날아올랐죠. 지난 3월 42,300원까지 떨어졌던 주가는 8만원까지 단숨에 오른 겁니다. 올 초 저점 대비 무려 90%나 상승을 했는데요. 사실 지난 10월까지는 애플, TSMC와 같은 코스닥 기술주보다 한참 뒤처지는 상승률을 기록했었는데요. 11월부터 외국인의 폭풍 매수세에 힘입어 전 고점을 돌파하더니 개인들의 매수세와 함께 거침없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매도 우위에 있었던 외국인과 특히 기관이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곧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가 결정된과 동시에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는 사실 개인에 비해서 좀 보수적인 편이죠. 최근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되고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기관들의 투자 심리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올해 삼성전자의 주가를 들어올린 건 뭐니 해도 역시 개인들의 힘인데요. 올 한 해 개인들은 삼성전자 보통주 기준으로 8조 9,669억 원 어치를 순매수했다고 합니다. 외국인은 3조 8,338억 원, 기관은 5조 4,172억 원을 팔아치운 거에 비하면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그동안 개미가 그대로 받아서 주가를 상승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 우선주 5조 7,174억 원까지 합친다면 개인들이 사들인 이 삼성전자의 주식은 무려 14조 6,843억 원까지 됩니다. 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은행 이자가 많이 떨어졌죠. 대출금리 또한 낮아지면서 쉽게 대출하게 된 점도 이 개인들의 삼성전자 매수에 한몫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실 은행 이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최근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은행 이자에 예적금을 드는 것보다 배당만 받아도 2%대인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률을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까지 생각한다면 그 차이는 엄청나게 되는 거죠. 자,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률 얘기가 나와서 삼성전자의 장기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삼성전자는 45년 전인 1975년 6월 11일에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국내 138번째로 상장이 되었고요. 상장 첫날 종가는 1,050원이었습니다. 그 후로 증자나 액면 분할 등을 고려한 수정 주가가 56원이라고 하는데요. 자, 상장일 56원 대비 현재 주가 8만원을 대비해보면 무려 14만 %나 넘게 상승을 한 것입니다. 자, 1,400배가 오른 것인데요. 어떻게 좀 짐작이 가시나요? 자, 단순히 설명드리면 상장 첫날 100만원을 투자했고 그 후로 추가 매수 없이 그냥 묻어두기만 했다면 현재 가격은 14억 원입니다. 1975년 당시 100만원은 상당한 가치의 금액이었을 테니까 10만원을 묻어두었다고 해도 1억 4천만 원인 것이죠. 자, 이제 감이 좀 오시죠.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배당 수익은 제외한 순수 주가 상승률만 고려한 금액이라는 겁니다. 45년 동안 받아온 배당금을 다시 삼성전자에 재투자를 했다면 아마도 수익률은 좀 줄어들겠지만 금액은 훨씬 더 커지겠죠. 바로 주식 수량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수익률만큼 어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주식 수량을 늘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주이자 이런 1등 주식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죠. 주식 수를 아무리 늘려도 주가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 하락해 있다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상장 후에 꾸준히 끊임없이 성장해온 그리고 앞으로 또 엄청난 성장을 해나갈 이런 삼성전자는 크게 걱정이 없는 것 같은데요.
과거의 차트가 이미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삼성전자라고 해도 무조건 오르기만 할 수는 없겠죠. 어떤 주식이라도 오르고 내리기를 항상 반복합니다. 특히나 이번 코로나처럼 주변의 변동성으로 인한 영향도 많이 받고 있고요. 하지만 45년의 역사가 말해주듯 삼성전자는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끊임없는 투자와 개발을 통해서 삼성이라는 기업을 키우고 있는데요. 자, 그 때문에 주가에서 한결같은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물론 현재 삼성이 올인하고 있는 이 파운드리 사업 역시 향후 10년간 133조를 투입해 키워나갈 삼성의 핵심 사업인데요. 자, 그 10년 동안, 아니 어쩜 삼성의 향후 100년을 책임질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삼성전자에게 왜 앞으로 파운드리가 중요하고 이 반도체라는 것이 도대체 왜 삼성에게 중요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자, 보시는 그래프는 삼성전자가 현재 펼치고 있는 주요 사업별 매출 현황과 영업이익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 하늘색 선이 반도체 사업인데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보시면 전체 사업부를 통틀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전체 사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다 비교했을 때 이 반도체를 하나 팔았을 때 발생되는 영업이익이 제일 크다는 것이죠. 자, 특히나 이 IM 사업부와 비교를 해봐도 매출은 IM이 높지만 영업이익에서는 반도체가 훨씬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IM 사업은 스마트폰이 대표적인데요. 스마트폰을 아무리 많이 팔아도 사실상 삼성전자를 먹여 살리는 건 이 반도체라는 것이죠. 자, 다른 건 아무리 많이 팔아도 반도체 하나를 파는 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더 득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돈이 된다는 것이죠. 반도체 사업이 삼성전자에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절대적인지 대충 감이 오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이익 비중 추이를 보시면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전체 영업이익이 8조 1,500억 원이었는데 그 중에 반도체 사업의 영업이익은 5조 4,300억 원으로 전체 영업이익의 66.6%나 차지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정말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반도체 영업이익 비중이 66%를 넘게 차지한다는 것만으로도 삼성전자에게 이 반도체가 부여하는 의미는 상당히 보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AI, 자율주행 등을 통해서 앞으로 반도체 시장 규모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 비메모리 반도체, 즉 시스템 반도체 시장과 파운드리에서의 급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2025년에는 전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370조 원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파운드리 사업의 영향이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이 시스템 반도체는 바로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발간한 시스템 반도체 산업 현황 및 전망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지난해 2269억 달러, 하나로 약 250조 원에서 2025년 3389억 달러, 약 374조 원으로 연평균 7.6%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1%나 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의 한국은 겨우 3.2%의 점유율에 불과하죠. 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투자를 해서 시스템 반도체를 키우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현재 시장 규모에서도 메모리 반도체보다 크고 앞으로도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이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현재 7나노 이하는 TSMC와 삼성전자 두 곳에서만 생산이 가능하죠. 삼성의 기술력은 절대 뒤처지지 않습니다. 현재 짓고 있는 공장이 마무리가 되면 생산 캐파도 늘어나게 되고 수주 또한 자연히 더 증가하게 되겠죠. 삼성이 10년 동안 이 133조를 들여서 파운드리 전세계 점유율 1위를 목표로 달려가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삼성전자에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하루하루 상승과 하락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떨어질 때나 오를 때나 꾸준히 한번 모아가 보시자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